KBI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만 18세 미만 접종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학교를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방역당국 역시 소아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어제 오후 8시부터 올해 말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더 이상의 학업 결손과 건강상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아이의 백신 꼭 챙겨야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갈등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예산삭감 파장은 결국 도의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두 사안은 결국 한 묶음이고 그래서 우선은 도교육청의 유치원생 교육회복 지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딜레마에 빠진 도의회가 예산 심의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양 기관의 조율을 촉구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5억 9천여만 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시간 넘는 비공개 간담회를 거친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지원금 분담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일부에 관해서 다른 예산으로 조정을 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이라고 보십니까? 무상급식 예산 중 지자체 예산 20억 원을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으로 쓰고 도교육청이 이만큼을 더 부담해달라는 충북도의 제안에 대해 재고의 여지를 확인한 건데 교육청은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은 별개의 사안이고 그것과 연계된 우회 지원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충청북도와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은 별개라는 도교육청. 공을 넘겨받은 도의회는 유치원 지원금 통과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무상급식 예산에 손을 댈 만큼 어린이집 지원 여력이 없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예산 심의 보이콧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불평등 야기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압박용 드라이브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의회 앞에서는 일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충청북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 편성했지만 일선 시군은 2018년 합의대로 식품비 75.7%를 정상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일방통행과 충청북도의 무리수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가운데 더 늦기 전에 수습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40년까지 완성할 행정중심 복합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충청권 대부분 지역을 아우르는 계획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윤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존에 충청권 7개 시군을 아우르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올해 초 22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충북은 충주와 제천, 단양을 뺀 나머지 지역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국토연구원은 확대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의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국가 균형발전 선도, 국제경쟁력 확보, 시도 간 상생 협력 등 3가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행복도시권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신광역생활경제권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의 혁신을 창출을 하고 지역 경제의 내생적 발전 역량을 강화할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가속화하는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망과 광역철도망 건설이 강조됐습니다. 청주공항은 행복도시 관문공항으로 육성되는 등 충청권 전역에 입체적인 교통망이 건설됩니다. 통합적 광역교통관리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 광역교통공사의 설립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4차 산업, 반도체, R&D 등 지역별 산업의 강점을 살리고 체육, 문화, 폐기물 시설 등
인프라를 공유해 중복 투자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계획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보완할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계획 안에 충청권 일부 시군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외가 되니까 뭐 거기에 있는 진천음도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광역도시에 따른 도시적인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혐오 시설을 포함한 공동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폐기물 계획 같은 경우에 광역 연계 체계들을 적극적으로 담는 관리 운영 체계들에 대한 합의들이 광역 도시 계획에 일정 부분 포함돼야. 행복청과 충청권은 행복도시 광역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한 뒤 조만간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청 메가시티를 하나로 묶는 충북, 세종, 대전 간 광역철도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선 착공과 동시 완공을 놓고 각 시도의 셈법이 달라 합의와 공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대전 반석역부터 조치원,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메가시티 내 거점 간 이동거리 단축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9년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전 세종 간 우선 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B씨가 0.95로 아주 높고 교통량이 급증하는 데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점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대전에서 세종 청사 구간은 우리 시에서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타에 착수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예타 대상 사업에 신청은 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대전 청주공항 간 전 구간에 동시 완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칫 후순위로 밀릴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청주 도심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 철도망 계획이랑 지금 선도 사업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구간을 분리해서 가면은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충청권 광역 철도망에 대한 각 시도의 셈법은 제각각이지만 메가시티 건설이란 대명제를 놓고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올해 들어 불친절이나 무정차와 같은 시내버스 교통법규 위반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착하는 청신올까요?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기사들을 상대로 한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노선별 주행 시간을 평균 10%가량 늘리고 기사들에게 휴게 시간도 더 부여했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된 뒤 기사들의 책임감과 안전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승무원들 스스로도 임금의 안정이 시민 편의를 증진, 또 친절 서비스 향상 이런 거에 더 고민하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 올해 들어 청주 시내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불친절과 무정차, 승차 거부 등으로 신고된 시내버스는 45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004건보다 절반이나 감소했고 특히 불친절 신고는 166건에서 28건으로 83%나 낮아져 승객들의 불만을 샀던 친절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혼잡도가 낮아졌고 도심 속 5030 속도 제한 정책도 수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전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127개 노선이 전면 재개편되고 첫 시내버스 정기권도 도입됩니다. 전국 기초단체 처음으로 도입된 청주형 준공영제가 무사히 안착할지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